안녕하세요.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센터장 라이민입니다. 오늘은 암성 통증에 대해서 의학적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암은 다양한 이유로 몸에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를 침범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암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암성 통증은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가장 빈도가 많은 증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잘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진통 조절을 위해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 중독이 된다 또는 부작용이 많아진다. 추후에는 통증 조절이 안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통제를 어떻게 투여하고 복용하는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성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속형 또는 일시적 통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속형 통증 같은 경우에는 수시간 이상 꾸준히 생기는 통증을 말합니다. 반면 일시적 통증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생기는 통증을 말합니다. 아무리 통증이 조절이 되더라도 돌발적으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돌발통이냐 또는 지속형 통증이냐에 따라서 진통제 복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속효성 진통제는 약효가 빠르기 때문에 일시적, 돌발적 통증에 투여를 하게 되고 서방형 진통제의 경우에는 꾸준히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형 통증에 투여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투여하는 진통제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속효성 진통제는 일시적 통증을 조절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속효성 진통제는 복용하게 되면 보통 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시간도 되게 짧게 됩니다. 보통은 3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짧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지속형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늦게 나타나고 지속시간이 8시간이나 12시간 정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속효성 진통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게 됩니다. 흔하게 많이 쓰이는 것은 오코돈, IR-코돈 또는 펜타닐 주사, 몰핀 주사 또는 바칼, 액틱 같은 다양한 제제가 있게 되는데 약제에 따라서는 경구로 복용하는 약제가 있고 또는 설화정이라고 해서 혀 밑에 녹이는 방법 또는 점막에 붙이는 방법 다양한 약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속형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2번이나 1번 복용하게 되는데 타진, 펜타닐 패치 또는 MS 콘틴 같은 다양한 약제가 있게 됩니다. 패치형 제제 같은 경우에는 3일에 1번씩 붙이게 되고 약효가 늦게 나타나고 보통 12시간 지난 뒤에나 약효가 사라지기 때문에 투여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속효성 진통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일시적 통증에 투여하게 됩니다만 서방형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늦게 나타나고 오래 가기 때문에 통증 여부와 상관없이 규칙적인 시간에 일정한 간격을 지켜서 투여하게 됩니다. 특히 패치형 제제는 3일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교체하는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약제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과 규칙을 잘 알고 숙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암성 통증은 속효성 진통제를 조절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속효성 진통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데 속효성 진통제의 특징상 효과가 빠르고 지속시간이 짧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의 속효성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투여하고 난 뒤에 통증 조절이 안 된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가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한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하루에 몇 번 정도 투여하였는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속효성 진통제의 투여량과
횟수에 따라서 그 다음날 투여하는 서방현 진통제의 용량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4회 이상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투여하는 서방현 진통제의 용량을 적절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진통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 젊은 유방암 환자로 진통 조절을 위해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몰핀 주사라는 속혈성 주사를 하루에 6회 이상 100mg을 투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투여된 속혈성 진통제 100ml의 일정 부분을 서방현 진통제로 바꾸어서 투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혈성 진통제의 투여량과 횟수에 따라서 그 다음날 진통제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 가족이 적극적으로 통증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진통 조절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진통 조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보통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진이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 부작용을 알고 대처하자. 흔히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잘못된 오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오해에서 생기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중독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르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중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통증을 참고 진통제 투여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 몸에 의존성이 더 생기고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는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졸림이라든가 어지러움증, 구토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진통제를 처음 투여하는 경우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통제를 투여하다 보면 대부분 적응이 되고 설사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 걱정하셔서 진통제 투여를 늦추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변비 증상은 조금 다른데요. 변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적으로 변비약을 투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부작용과 달리 변비는 예방적으로 변비약을 투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작용을 알고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망,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선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호흡저하, 의식저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설사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적절한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면 몸에서 적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의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만 하고 있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내용을 정지화면에서 보시고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암성 통증은 크게 지속형과 일시적인 통증으로 나뉠 수가 있다. 또한 이런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속혈성과 지속형 또는 서방형 진통제로 나뉘게 되고 복용법이 다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통증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속혈성 진통제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잘 알고 대처를 한다면 걱정할 게 없고 안전하게 투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통증 조절이 수월하게 될 것이며 삶의 질도 따라서 좋아질 것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